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라이다 기술입니다. 일부 인쇄물에 레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더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는 이제 레이저 기반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라이다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 됩니다. 근데 15분 안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로 발표가 끝나고 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이다는 이제 주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거리를 레이저로 측정하는 기술인데, 거리 측정 기술은 뭐 여러 가지 기술 방식들이 있겠지만, 라이다는 이제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D 보통 이제 LRF라고 부르는데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죠.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한 점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2D와 3D는 이제 스캐닝을 통해서 어떤 영역, 면 영역을 또 X축 혹은 Y축까지 측정을 하면 이제 2D, 3D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용 라이다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라이다 기술이 이슈가 된 이유는 레이더나 카메라, 초음파 기술들은 이제 상당히 상용화가 돼 있고, 단지 이제 라이다가 필요한데 라이다 기술이 아직 상용화를 못하고 있어서 이슈가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뭐 라이다도 단점이 많고 레이더나 카메라 그리고 초음파와 같이 융합이 돼서 써야 되는 그런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라이다가 이제 공간 정보를 얻는 방식은 이제 크게 스캐닝 방식이 있고 이런 플래시 방식이 있습니다. 스캐닝 방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쭉 영역을 기구적으로 레이저 빔이 스캔을 하면서 영역을 탐지하는 기술이고, 플래시 라이다는 우리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한 번에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기술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용 라이다 센서는 이제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은 사실 이제 산업용 센서에 포커싱이 돼 있고, 뭐 덴소에서 일부 자동차용이라고 이렇게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현실성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유럽하고 미국이 이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벨로다인 그리고 코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벨로다인은 사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용이라기보다는 이제 터레인 매핑, 3D 매핑하는 쪽에 주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빔의 방사각이라든지 그리고 회전하는 FO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형 탐사용으로 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자동차용에 가깝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독일의 이베오나 이제 시크에서 하는 그런 라이다들이 이제 자동차용에 좀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용이라는 거는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환경 온도 범위 영하 40에서 플러스 85도까지 만족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는 사실 이베오사가 유일한 그런 상태입니다. 라이다는 이제 이와 같은 스캐닝 방식이 있습니다. 스캐닝은 내부에 이제 모터가 장착이 돼서 거울을 회전시키든지 아니면은 몸체를 회전시키든지 해서 이제 어떤 면을 스캔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독일의 이베오사가 개발한 것을 프랑스 발레오에서 양산을 해서 아마 지금 아우디에 장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벨로다인은 360도 회전을 통해서 매핑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지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전 방식입니다. 이 원통이 있고 내부에 회전체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스캔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독일 제품과 유사하게 거울 회전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몸체 회전 방식, 여기 두 개는 이제 거울 회전 방식.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대부분 이 몸체 회전 방식은 동작 범위가 영하 10에서 60도 정도 됩니다. 회전체 부품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산업용으로 많이 쓰실 수가 있고, 모터 회전 방식은 이제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온도 범위를 만족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캐닝 방식이 아닌 모터가 없는 비스캐닝 방식, 즉 자동차에서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비모터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레다텍이나 이노비즈 또 뭐 벨로다인, 코너지 그리고 저희 연구원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터가 없는 그런 카메라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기술로는 구현은 가능한데 이제 양산을 해서 상호간에 간섭, 라이다 인터페어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화에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컨티넨탈이 ASC라는 플래시 라이다 회사를 작년 6월에 인수를 해서 비모터식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베오라는 유명한 회사도 독일 GF에서 40% 지분을 인수해서 현재 비모터식 라이다를 19년까지 만들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지는 비모터식을 작년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성공을 못한 그런 상태고요. 발레오는 이베오하고 같이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캐닝 방식으로. 그리고 벨로다인도 비모터식을 작년 3월부터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이제 보통 자동차 회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2020년, 19년, 20년, 현대차는 좀 더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150불이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방식의 라이다 기술로는 쉽지가 않고요. 새로운 방식의 어떤 칩 형태의 라이다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2020년 정도 되면 그 정도 기술이 확보가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150불 정도는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된 가격입니다. 실제로는 저희도 해보고 또 해외 제품 또 해외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500불 언더 300에서 500불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양산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이제 갈수록 성능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요게 이제 비모터식입니다. 사실 이제 라이다, 자동차용 라이다에서 가격 비중을 보면 모터가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터가 크고 무겁고 이런 게 아니고 영하 40에서 85도까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 모터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터들이 이제 좀 가격이 비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터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라이다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기존의 라이다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자동차용 라이다를 할 때 대부분 다 이 비모터식을 검토를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이제 어디에 달 것이냐. 그래서 이제 벨로다인 연구용은 이제 지붕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360도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현대차처럼 이제 전후방. 근데 대부분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 즉 자동차를 기존에 만들지 않았던 업체들이 선호하는 데는 이 지붕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지붕에 장착하는 건데 고전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BMW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전후방과 측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라이다를 보면 요게 이제 실험을 해보면 요게 맞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실내 유리창 안쪽에 넣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 윈드실드 글라스의 각도나 또 재질 또 구성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레이저가 드나드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유리하는데 업체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아까 360도 라이다가 이렇게 이제 지붕에 폭스바겐은 4개가 장착이 돼서 이 팝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할 때 나왔다가 안 할 때 다시 들어가고, 이건 포드인데 요거는 이제 벨로다인 16채널 장착을 해서 연구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중국의 패러데이 퓨처 이 전기차인데 이것도 본네트 앞쪽에 360도 라이다가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현대는 이제 요거는 양산차 기업답게 양쪽에 장착하고 전방에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자율주행을 라스베가스에서 시연을 했었습니다. 가장 양산이 빠른 데가 이제 이베오에서 개발된 게 발레오에서 양산이 돼서 이제 아우디에 지금 현재 전후방에 장착해서 아우디에서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건 자율주행용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용이 아니고 에이다스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다 영상을 인터넷에 보면 이제 화려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도트 형태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들의 개수나 움직임을 가지고 사람인지 또 이륜차인지 보행자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내 차와의 거리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나 물체의 상대 속도 그리고 나하고 상대 각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자동차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2D화하고 3D 기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D는 주로 산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인체 탐지를 한다든지 또 산업용 안전 어떤 영역을 설정한다든지 조그마한 소형 로봇에 매핑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보통
2채널, 아니 2D 방식의 스캐닝 라이다고, 3D는 3D로 하는 이유는 이 도로 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 Y축의 해상도를 증가를 시켜서 도로에 언듈레이션이 있더라도 전방에 이제 차량이나 물체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3D로 라이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은 크게 이제 레이저, 펄스 레이저를 구동하는 기술이 있고, 검출 기술, 그리고 광학계, 그리고 신호 처리와 영상 처리,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기업들이 잘하는 게, 나머지 신호 처리는 잘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광학계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학계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외국 선진 기업들이 과거에 특허를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 저희가 점유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일본 제품인데, 일본 제품도 좀 늦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구요 제품인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상당히 소형화할 수 있고 산업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이베오 제품의 거울 회전 방식, 이건 독일 시크 방식의 45도 거울 방식이고, 이거는 벨로다인의 360도 64채널짜리의 라이다 구조입니다. 이게 한 1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력한 게 주로 이제 우리 국내에 쓸 수 있는 특허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해외 제품하고 특허 분석을 거의 3년, 4년 동안 저희가 특허 분석을 하면서 특허 출원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구조를 가져가는 거, 그게 이제 라이다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를 구동하고 신호를 검출하고 신호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국내 기술로 뭐 대학원생들 수준이면 흉내는 낼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광학계를 확보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P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광학계들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저는 15년 정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늦습니다. 외국 제품보다. 그래서 저희 특허 구조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많이 하고 있고, 쉽게 장단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라이다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은 뭐 다른 데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만든 제품을 처음 차에 장착을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7,200km 정도 주행을 했고, 이 주행을 하는 이유는 환경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비나 눈, 그리고 날벌레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태양을 마주 봤을 때 노이즈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을 쌓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라이다를 한 건 아니고, 자동차는 저희 하나의 기준이 되는 하이테크 기술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이제 로봇 산업이 또 바로 같이 동시에 붕이 될 겁니다만, 지금 뭐 배터리나 AI까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 4년 후면 로봇 산업이 자동차 산업만큼 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과 안전, 뭐 스크린도어라든지 대형 뭐 안전문이라든지 산업 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영역 탐지가 가능하고, 드론에 장착을 하면 3차원 실시간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에서. 예전같이 뭐 경비행기 띄우고 하지 않고 요즘은 소형 라이다 장착해서 드론 띄우면은 매핑할 수가 있고, 뭐 선박 쪽에도 활용도가 있고 군 쪽에는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안전 센서고, 이 넓은 영역을 이렇게 라이다 센서 하나로 이렇게 측정을 쭉 하는 거죠. 드론에 장착을 하면 이렇게 쭉 장착해서 스캔하면 이렇게 3D 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교통 쪽에 루프 센서 관련해서, 루프 센서가 이제 고장이 잦고 또 시설 리페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통 체증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라이다를 가지고 각 차선별로 차량의 이 두 개 사이의 속도라든지, 또 차의 형태, 이게 버스인지 화물차인지 뭐 승용차인지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교통량도 조사할 수 있고, 차량의 속도, 그리고 역주행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라이다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라이다 기술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가 한 6m 정도 육교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들이 이제 지나가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생기는 거고, 이 포인트들은 육교로부터 거리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3D로 입체적으로 이제 차량의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선으로 어떤 종류의 차들이 하루에 몇 대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을 했다 하는 데이터가 이제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겠죠. 저희는 주로 이제
뭐 연차별로 이제 성능을 계속 높이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기술 이전이나 상용화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까지는 자율주행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고 주로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그리고 보안 드론 진행을 하고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2020년부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한테 샘플로 이렇게 공동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게 자율주행용 라이다가 아니고 주로 이제 ADAS용 포커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라이다가 과연 자동차에서 효용성이 있느냐, 필요한 건가 진짜로 연구용이 아니라 상용화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회사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뭐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고 보완점은 뭐가 있는지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효용성에 대해서 아마 평가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